네, 여러분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이번 8주차는요. 아까 왜냐면 앞에 2번은 안 하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내용 일치 같은 거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한번 풀어보시고요. 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 별표 치고 갈게요. 이거 문제 괜찮은 것 같아. 수능 특강이라서 뭘로 봤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문을 괜찮게 어디서 잘 긁어 오신 것 같습니다. 너무 괜찮게 잘 만들었다.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이런 낱말 쓰임 같은 경우에는 뭐랑 비슷하냐면 그 35번에 나오는 그 흐름 문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항상 이 흐름 문제는 뭐 잡고 가라고 했어? 항상 그 소재 또는 그 키워드를 잡고 가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도대체 필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딱 잡고 가시면요.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안 쉬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the drive toward equilibrium, a minimum energy state where there is no further tendency to change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hemistry and physics. 문장이 두 문장이나 막 되니까 막 두 줄씩 되니까 겁나게 어려워 보이지만 겁나게 쉽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항상 어렵지 않대. 나는 그냥 나니까 어렵지 않죠. 자, 추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향하는 건데 저 어디로 향해서? 평형 상태로 가는 거야. 얘들아, 이름에서 암시할 수 있듯이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안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 어디로? 평형 상태로 가는 그 추진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 괄호를 쳐볼게요. 그 이제 평형 상태라고 하는 것은 최소 에너지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상태냐면 there is no further tendency. 이제 더 이상 더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없다는 거야. 변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최소의 에너지 상태를 우리는 평형 상태가 됐다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평형 상태로 가는 그런 추진은요. is on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chemistry and physics. 이 화학과 이 물리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원칙들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화학, 여기 얘 나오니까 한번 봅시다. 자, falling objects come to rest at the lowest energy state. 자, 이런 낙하하는 물체 있죠. 우리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할 때 이제 항상 물체를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낙하하는 물체가요, come to rest. 이제 쉬게 되는 겁니다. 휴식 상태에 이제 몰입하게 되는 건데, 언제?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일 때요. 그쵸? 자, 물체가 이제 딱 떨어져서 바닥에 이제 딱 닿았어. 그럼 이제 더 이상의 움직임이 없는 거죠. 위치 에너지도 0인 거고, 운동 에너지도 0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상태를 항상 뭐라고 한다? 평형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더 이상의 힘을 가하지 않는 이상 이 물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우선 키워드는 뭐겠습니까? 평형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형 상태. 그럼 이 평형 상태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겠네. 그러면 rest는 괜찮죠. 그래서 즉 chemical reactions proceed to completion where no further reaction occurs. 예를 들어서 자 화학 반응 같은 경우에는 proceed 뭔가 나아가는 거죠. 어떻게? 완료의 상태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완료냐면 이제 더 이상의 더 나아간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런 반응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while this driving force is manifest everywhere in natural system, even when they are at a steady state, are usually far from equilibrium.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 우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괄호를 묶을 것이냐면 여기서부터 우선 얘는 괄호를 묶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 이 절이 여기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새로운 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 추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driving force라고 하는 것은 이 평형 상태로 가는 그 힘인 겁니다. 모든 물질이나 모든 분자 원자는요. 항상 안정한 상태를 좋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학에서도 8개의 최각 전제를 만족시켜야 되는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안정한 상태이니까 모든 만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렇게 평형 상태로 가려고 하는 그런 driving force가요. is manifest. 분명 어디에나 분명하게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건 맞아. 그거는 맞는데 그러나 even when they are at a state 분명 심지어 그들이 뭐 할 때조차도 안정한 상태에 있을 때조차도요. 이 자연계는요. 이제 또 다른 키워드가 나왔네. 자연계. 여기서는 지금 평형 상태랑 자연계가 이제 키워드가 되겠다. 자, 키워드가 반드시 하나일
이유가 있나? 두 개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평형 상태하고 그러면 이 자연계가 지금 키워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요, are usually far from equilibrium. 보통 뭐 하더라? 이런 평형 상태하고는 조금 거리가 떨어진대. 근데 아직까지는 이 far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단서가 없어.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자. 자, 보통 화학이든 물리학이든 그쵸? 이런 원자, 분자 모든 이런 것들은 보통 안정한 상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 근데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오히려 평형 상태가 아니고 불평형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봅시다. 자, at equilibrium. 자, 이 평형 상태에서 특징인 거죠. 뭐과 같은 이런 온도라든지 이런 압력과 같은 그런 특징들이 are constant, 지속된다고 합니다. 뭐를 통해서요? 그 시스템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is isolated, 고립되어졌다고 합니다. 뭐로부터요? From external influences, 이런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고립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that is not the natural world. 근데 그것은 is not the natural world, 자연적 세계가 아니야 라고 지금 존나게 강조가 있지 않습니까? 막 느낌표 쳐가면서 느낌표가 있다는 건 화자가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 자, 외부 세계의 그런 외부의 영향에 고립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 자연 같은 경우에는 고립되어진 상태가 아닌 거죠. 왜냐면 지금 인간이 있고요. 그다음 동물 새끼들도 있고요. 막 아무튼 다양한 그런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자연은 그렇게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화학물질을 이제 뭔가 검증을 하고 실험을 하고 싶어 해. 그러면은 우리는 그거에 맞는 그런 딱 시스템을 우리가 딱 설정을 해가지고 딱 고립되게끔, 그쵸? 그냥 우리의 가상에 이렇게 온도는 한 30도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뭐 물 온도는 막 20도로 해주고, 뭐 습기는 뭐 몇 퍼센트로 이렇게 해주고 하면서 우리가 가상의 그런 조건을 만들어가지고 딱 그 세 개만 아이솔레이티드 시켜가지고 딱 그 세 개만 우리가 딱 띄워와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어떠한 물질을 평형 상태로 만들어줄 수는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자연, 야, 지구가 지금 존나게 큰데 우리가 딱 그 자연을, 그 거대한 자연을 우리가 딱 이러한 상태로 이렇게 막 만들고 막 인위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은 항상 무슨 상태를 유지하고 있더라? 불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번에 보시면 다시 2번으로 돌아가셔서, 자, 좀 지워줄게. 자, 여기죠. 여기가 이제 주어인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본동사이잖아. 그러니까 자연 시스템은 당연히 평형 상태와는 거리가 먼 거겠지. 그치? 왜냐면 인간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독립적으로, 고립적으로 어떤 조건을, 자연 환경을 막 조건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잖아. 우리는 자연의 지배에 당하는, 우리는 피지배자들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요. 여기까지 읽었어. 그래서 one of the benefits of laboratory experiences, 이런 실험적 경험의 이런 뭔가 이제 좋은 장점들 중 그 하나가 바로 뭐냐면 when we actually try to measure properties at equilibrium. 자, 우리가 실제로 뭐 하려고 할 때, 측정하려고 할 때 그런 특징들을 어디에서, 이런 평형 상태에서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딱 측정을 하려고 해. 그럼 it becomes evident. 그것은 분명하게 되어진다는 거야. 뭐가 분명해져? Controlling the conditions for such perfection to appear. 이제 뭐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건데, 완벽함과 같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그런 조건들을 통제하는 것은요, is very difficult indeed.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사실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려고 딱 실험 조건을, 이렇게 실험 환경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온도도 30도에 딱 정확히 맞춰야 되고, 뭐 습기도는 뭐 딱 몇 퍼센트 딱 맞춰야 되고, 사실 그런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지. 근데 우리 그냥 인간 환경, 그런 사회, 자연을 그렇게 전체를 바꾸려고 하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한 거지. 날씨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막 컨트롤할 수 있고 그렇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natural system, 이런 자연계는요, are not inseparable. 자, not inseparable. 자, 이래서 어려웠던 거야. 자, 지금 not 부정어가 있고, 그 다음 in, 얘도 또 부정어가 있어.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이중 부정인 거잖아. 자, 우선은 inseparable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분리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분리할 수 없는 이란 뜻인데 지금 not이랑 같이 쓰였어. 그러면은 not inseparable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다 라는 뜻인 거죠. 그쵸? 맞아? 확실해? 확실해? For real이야? 맞나? 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자,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얘들아,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지금 저만 온 겁니까? 그렇죠. 자,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자, 자연계라고 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다라고 되는데, 자, 분리할 수 있다의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실험 조건을 이렇게 딱 만든 것은 이게 바로 분류하는 행동인 거죠. 분리하는 행동인 거잖아. 근데 자연계는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inseparable이 아니고 separable이 와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 오시면 안 됩니다. 저처럼요. 네, 그래서 matter flows in and out. 이때 matter가 물질인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물질들이 계속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고 계속 유입하면서 흐르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특징들, 뭐과 같은 이런 온도라든지 이런 압력과 같은 그런 특징들은요,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야? continuously change,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natural phenomena don't exist in static equilibrium state but are in movement at all scales. 그래서 이런 자연적 현상은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static equilibrium state, 이런 평형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But 평형 상태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존재하더라? 계속 움직이는 상태인 거겠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all scales, 모든 규모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 있더라. 이거 지문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지문 괜찮게 잘 뽑은 것 같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 보통 화학, 물리학과 같은 과학적 실험 상황에서는 평형 상태를 뭐라고 할까?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를 지향한다. 이러한 실험적 조건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서 그런 뭐라고 하면 좋을까, 얘들아? 자, 보통 화학, 물리학과 같은 과학적 실험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평형 상태를 지향을 하죠. 그쵸? 그래서 근데 또 이 평형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실험적 조건을 이렇게 해놨지. 뭐 예를 들어서 뭐 30도를 딱 맞춰야 되고, 그렇죠. 이러한 실험적 조건이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자연 시스템에서는 끊임없이 물질의 특징들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불평형 상태에 있다. 그렇기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자연의 조건을 따로 떼어서 형성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말로 만들 수 있는 거겠네요. 이제 제 답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제 말이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그냥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 주제가 꼭 반드시 한 문장으로 딱 끝나야 된다? 그런 편견이 없어요. 어차피 내가 공부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복습할 때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오답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번 8주차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이게 지금 예약을 3월 30일이더라고. 이거 업로드를 하는데 이제 날짜를 이제 예약 그 날짜를 선택하는데 3월 31일이더라고. 그 여러분들 계약하시고 또 개강하셔서 학교 다니시느라 정말 한 달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이제 또 우리 벚꽃의 꽃말인 중간고사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중간고사도 마지막 1학기 진짜 피날레 진짜 아주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또 다뤄줬으면 하는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 이 문제도 한번 다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언제든지 뭐 아무 댓글에나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다뤄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안녕. 네.